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시 교육청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빅데이터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학생 수 예측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존의 신도시나 원도심의 과밀학급, 과소학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 인천시 교육청에서 시작하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수 예측, 어떤 방식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이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사업도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지역만 봐도 정부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추진 중인데요. 이런 신도시 개발 사업들의 빅데이터 기반의 자료가 유용하게 앞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와는 달리 신도시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왜냐하면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상 학생 규모를 축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계청의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최근의 동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자료 업데이트 측면에서도 최신 자료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로써 학령 인구 유발률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건데, 이 학령 인구 유발률, 즉 학생 유발률이 뭐냐면 이 단위 지역의 주택 수 대비 거주 학생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 주택이 한 채 지어졌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유발될 수 있는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필요성에 대해 3년 전부터 고민을 해서 통계청에 학령인구 유발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통계청은 인천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해서 이 학령인구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학생 수 예측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 인천시 교육청 학교 설립과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각종 개발 계획의 그 계획 단계부터 그 공동주택 사업의 승인 단계까지 공동주택 입주 세대수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얼마큼 그 개발 계획 그 공동주택 들어오면서 발생하느냐, 그거를 예측하는 지표예요. 학령 인구 유발률이라는 지표가 곧 뭐로 연결되냐면 학교 설립하고 또는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표의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는데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런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좀 더 편리해지고 달라지는 점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동안은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엑셀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이제 학생 수 예측을 수작업으로 해왔다고 해요. 예. 보통 학령 인구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집계를 하는데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별 차이가 반영된 학생 수 규모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인천시 전체 평균을 이 지역마다 이 같은 평균값으로 활용을 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계양구 효성동이나 부평구 부평동 이런 이제 구도심의 유입 학생 규모의 예상치와 저 송도나 뭐 또 청라 신도시 같은 이런 신도시의 예상치가 같은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인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는 각 행정동별 학령 인구 유발률을 좀 해당 지역 내 개발 사업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도심 또 신도시가 각각 다른 예상치가 당연히 나오게 되니까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 수 예측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인천시 교육청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지역별 차이가 반영된 학생 규모를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인천시 전체 평균을 가지고 전 지역을 다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 개선 지표로서는 어떻게 되냐면 각 행정 동별로 그다음에 학령 인구 유발률을 해당 지역 내 개발 사업에 따라 적용하는 겁니다. 네, 이 밖에도 주거지의 종류나 또 세부 면적에 따라서 학생 수 규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기존에는 아파트 또 주상복합형 건물만 반영을 했다면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또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까지 보다 세분화해서 이 학생 수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앞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를 산출할 수 있는 이 기반 자료들이 더 세분화되고 또 정확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생 수를 예측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요즘에는 이제 신도시나 원도심을 중심으로 과소학급이나 과밀학급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필요한 지역에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좀 많아서 학령 인구가 좀 많을 것으로 파악되는 곳에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통계청의 빅데이터 사용으로 인해서 학생 수 예측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별도로 뭐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2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변 지역인 김포 등에서도 기존 도시계획상 인구 총조사를 통해서 신도시에 진행했던 학교 신설 계획들이 이제 아파트나 도시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되기도 하면서 종종 계획들이 틀어지기도 한다는 건데 네. 이런 단점들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기대를 좀 품게 하는 지점입니다. 시민들의 과밀학급 또 신설학급 민원들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자료가 그때그때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실제 도시계획에 따른 정말 이제 학교 건립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건 아직 미지수라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